안녕하세요. 필사직생입니다. 오늘은 저평가된 바이오제약 회사 찾기 두 번째로 한국의 대표적인 RNA 치료제 기업인 올릭스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동안 관심 있게 봐오긴 했지만 제대로 공부한 적은 없어서 이 영상을 만들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 영상은 일개 개미의 판단일 뿐이지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식의 매수와 매도를 권하는 내용도 아니고 더더욱 개미 꼬시기 것이 아니니 저의 확증 편향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정보 공유 차원에서의 영상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로 D&D 포마텍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다시 한번 저평가 유망 바이오텍 선정 기준을 보다 추격해서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회사가 독자적인 플랫폼 혹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시장에서 언맷 메디컬 니즈가 높은 파이프라인인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바이오텍들은 본인들의 약이 다 언맷 메디컬 니즈가 높다고 할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시장에서 퍼스트 인 클래스인가 아니면 후발주자라도 베스트 인 클래스가 될 만한 포텐셜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시가총액 역시 고려해 볼 만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미 고평가 상태라면 업사이드가 작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이미 시총이 1조나 2조 이상 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더 커 보이면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절대적인 요소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에로우헤드나 엘라일람 등 미국의 나스닥 바이오텍에서 RNA 간섭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핫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1세대 저분자 화합물 치료제, 그리고 2세대 항체 치료제 이후에 3세대 신약 개발 기술로 꼽히는 게 바로 올리고 핵산 치료제 기술인데요. 화학적으로 합성된 DNA나 RNA 등의 올리고 핵산을 치료제로 이용하는 기술입니다. 그 중에서도 RNA 간섭 기술은 올리고 핵산 치료제 중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질병을 유발하는 단백질의 생성을 억제해서 단백질의 형태나 위치에 따라 기존의 1세대, 2세대의 개발 기술로는 커버가 힘든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여 신약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RNA 간섭 기술은 질병을 일으킬 만한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기술입니다. 저분자 화합물, 항체 등을 활용해 이미 형성된 단백질에 작용하는 기존의 치료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DNA에 담긴 유전 정보는 전용 RNA라고 불리는 mRNA를 통해 리보솜에 전달되는데요. 우리 몸속 단백질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RNA 간섭 침약은 화학적으로 합성된 이중나선 물질인 siRNA, 작은 간섭 RNA라고 불리는데요. 작은 간섭 RNA를 넣어서 잘못된 유전 정보를 가진 mRNA를 선택적으로 분해하면서 단백질 합성을 차단하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전세대 기술인 저분자 화학물이나 항체를 활용한 치료제는 이와 결합할 수 있는 단백질이나 세포박의 단백질만 포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하고요. 즉,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 염기 서열을 알아내면 해당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치료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RNA 간섭 치료제는 엘라일람의 온파트로와 기브라리가 이미 FDA의 승인을 받고 시장에 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RNA 간섭 기술에도 한계점이 존재하는데요. siRNA는 음전화를 띠기 때문에 세포막 투과가 어렵다는 세포 내 전달 이슈가 있고요. 원치 않는 유전자까지 억제하게 돼서 오프타겟 이슈가 생깁니다. 또한 정상적인 세포 내 활동을 방해할 가능성도 있고요. 면역 독성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한계점 역시 존재합니다. 따라서 RNA 간섭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본인들만의 기술을 통해서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고 합니다. 올릭스의 경우에는 siRNA라는 비대칭 siRNA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존 siRNA는 서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고 19NT 길이의 긴 염기쌍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올릭스의 경우에는 비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고 15에서 16NT 길이의 상대적으로 짧은 염기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허로 보호되어 있고요. 한국, 중국, 일본, 유럽 등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자가전달 비대칭 siRNA라고 하여 기존 siRNA 치료제의 한계점이었던 세포 내 전달 이슈를 극복한
목소 튜어 치료제 개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듯 비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이렇게 비대칭 및 15에서 16NT의 짧은 연기쌍으로 인해 기존 기술의 부작용을 개선하고 자가 전달 기술을 통해 전달체로 인한 독성 위험을 제거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의 비대칭 부분의 간단한 화학적 변형만을 통해서 엄청난 파이프라인 확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했듯 바이오의 회사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 플랫폼 기술을 보유했는가, 메디컬 언맷 니즈가 있는 질환을 타겟으로 했는가가 중요한데요. 올릭스의 비대칭 siRNA 플랫폼은 이론적으로 모든 유전자에 대해 높은 효율로 발현 억제가 가능합니다. 표적 mRNA에 따라 ASIRNA의 염기서열 변경만으로도 후보 물질이 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후보 물질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요. 1, 2세대 기술로 접근이 불가능한 표적을 공략할 수 있어서 이 플랫폼 기술을 통해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올릭스 자체적으로도 시작 개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플랫폼 기술 이전을 통한 로열티 수취도 가능하기 때문에 알테오젠이나 셀리버리처럼 플랫폼 회사로의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RNA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을 보면 스핀라자로 유명한 아이오니스와 엘라엘람, 그리고 다이서나와 요즘 핫한 에로우헤드 등이 눈에 띄는데요. 타겟 적응증을 보더라도 대부분 기존의 약물로 개발이 힘든 희귀질환이 많습니다. 이 얘기는 RNA 치료제로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 시 고가의 약가를 받을 수가 있고 희귀질환 지정도로 인한 세제 혜택과 함께 임상 단계를 줄여서 상대적으로 빠른 투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RNA 치료제가 요즘 핫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난다긴다 하는 빅팜들이 기술 이전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천억 이상의 빅딜이 18건이었고 1조 이상의 메가딜도 10건이나 있었는데요. RNA 간섭 치료제는 아니지만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mRNA 코비드 백신이 성공하면서 RNA 치료제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지금보다 훨씬 커질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릭스의 파이프라인 진행 사항을 보면 파이프라인은 그 수는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아직 전임상 단계 전에 있고요. 가장 앞서 나가는 건 비데이터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황반 변성 치료제는 현재 전임상 중에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IPF나 탈모 등은 이제 동물에서 개념 증명 임상 중에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중에서 가장 앞선 단계를 밟고 있는 비대흉터 치료제인 OLX101A는 외과 수술 및 사고 등으로 인해 진필증이 손상 시 높은 비율로 발생하는 비대 흉터를 치료하는 치료제인데요. 기존 치료법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어서 언맷 메디컬 니즈가 존재하는 질환입니다. 사진으로 보듯 비대 흉터나 켈로이드의 경우 보기 흉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환자의 삶의 질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텐데요. 연평균 시장 성장률도 9.9%로 상승하고 있고 2025년엔 100억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 지역의 판권은 휴젤이 가지고 있고요.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애로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노인성 황반 변성 치료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성 황반 변성이란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황반부의 망막색소 상피세포에 변성이 생겨서 실명을 유발하는 질환인데요. 습성 및 건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습성 황반 변성 진행 과정 중에 신생혈관 생성 및 국소적 파괴로 인해 발생하는 망막 섬유화증이 있는데요. 습성 노인성 황반 변성 치료제는 이미 루센티스와 에일리아라고 있는데 2019년에 이 두 제품을 합쳐서 96억 달러, 약 10조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큰데요. 건성 황반 변성은 습성 황반 변성에 비해서 환자 수는 적지만 망막하 섬유증과 함께 치료제가 전무한 상황이라 올릭스의 치료제가 퍼스트 인 클래스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실한 시장에 언맷 니즈가 있는 파이프라인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황반 변성 치료제는 기술 이전도 빠르게 진행되었는데요. 2019년 안과 전문 기업인 떼아의 807억 규모의 기술 이전 체결 이후에 얼마 전 10월에 9,138억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 확장 체결을 맺었습니다. 업프런트는 145억이고요. 마일스톤은 4,422억이고 순 매출액의 5% 또는 10%의 로열티를 받게 되고 아시아 태평양을 제외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요약해보면 첫 번째로 3세대 신약 기술로 핫한 RNA 간섭 기술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기존 RNA 간섭 기술이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는 올릭스만의 비대칭 siRNA 플랫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플랫폼을 바탕으로 비대흉터 치료제와 황반 변성 치료제의 현황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고, 황반 변성 치료제는 이른 시기에 안과 전문 기업인 태아에 기술 수출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종합해보면 올릭스는 확장성과 범용성이 높은 플랫폼 회사이자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언맷 메디컬 니즈가 높은 파이프라인을 가진 회사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4,487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여준 게 훨씬 더 많긴 하지만 알테오젠의 경우는 4조 5천억이고 엄청난 세포 투과 기술을 보유했지만 아직 인간 대상 임상을 통해 증명하진 않은 셀리버리도 1조 6천억의 시총에 비하면 올릭스의 성장 가능성은 아직도 많이 열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상당히 분량이 많았는데요. 이 영상을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느낀 건 영상을 만들기 전보다 확실히 더 많은 매력이 있는 기업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릭스는 독자적인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데다 시장에 언맷 메디컬 니즈가 높은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또 간락 기술이라는 것을 도입하여 훨씬 경쟁력 있는 회사로 발돋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간락 기술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으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이 기업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회사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